아들을. 엄마, 오늘 식사 때는 뭐 드셨어요? 설마 또 귀찮다고 건너뛰신 건 아니죠? 요즘 가을이 깊어지면서 정말 맛있는 제철 음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감도 달달하고 밤이며 고구마도 고소하고 대하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요. 그런데 엄마, 이런 맛있는 가을 음식들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평소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큰일이 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가을철 음식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빠도 안 바쁘시면 같이 보시고 서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꼭 해주시고요. 핸드폰 옆에 두시고 편안히 차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장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부장님은 정말 감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매년 가을만 되면 시골에 계신 친척분이 단감을 한 박스씩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감이 유독 달고 맛있어서 하루에 5-6개씩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비가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평소에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셨던 분인데 3일, 4일씩 화장실을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비약도 드시고 해봤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까지 나면서 정말 심한 복통이 온 거예요. 결국 가족분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변비로 인한 장폐색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이었어요. 탄닌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성분이거든요. 특히 씨가 있는 감이나 떫은 감에 더 많이 들어있고요. 많은 양을 계속 드시면 장 안에서 변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관장과 약물 치료로 일주일 정도 고생하셨어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럼 감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그리고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밥을 드신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복에 드시면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서 위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감을 드실 때는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는 소화를 도와주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해줘서 탄닌으로 인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감을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회사 동료 아버지께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님은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특히 밤이랑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세요.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녁 늦게 드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보통 밤 9시, 10시쯤에 TV 보시면서 찐 밤이나 군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못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뒤척뒤척 하시다가 새벽 2시,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낮에도 피곤하시고 소화도 안 되시더래요. 심지어는 명치 부분이 쓰리고 아픈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밤과 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어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면 잠들 때까지 소화가 완전히 안 되어서 위에 부담을 주고 위산 분비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누워서 자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져서 가슴이 쓰리고 아픈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아버님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먹는 시간을 바꾸셨어요. 밤이나 고구마를 드실 때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늦어도 저녁 6시 이전에 드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왜 발효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나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활발하게 해줘서 밤이나 고구마 같은 전분 덩어리를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밤이나 고구마를 드실 때는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입안에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야 소화효소가 미리 작용을 시작해서 위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아버님은 이렇게 바꾸신 후에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무서웠던 일이에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께 일어난 일인데요. 할머니는 평생 해산물을 별로 드시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바다가 멀고 산간 지역에서 자라셔서 주로 나물이나 곡물 위주로 드시며 사셨거든요. 그런데 올가을에 큰아들 내외가 가을 대하가 정말 맛있다면서 살아있는 대하를 사다 드린 거예요. 효심이 정말 고마우셔서 할머니도 처음으로 대하를 드셔보기로 하셨어요. 큰며느리가 정성껏 찌고 구워서 드렸는데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네, 비리네 하시면서도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억지로라도 드셨대요. 그런데 저녁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목이 간지럽고 따끔거리더니 온몸에 빨간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세제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인가 생각하셨는데 점점 숨쉬기가 답답해지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놀라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새우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래요. 다행히 빨리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만약 조금 더 늦었으면 호흡 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예요. 특히 평소에 먹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새우의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럼 새우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만 드셔보세요. 한 마리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상한 증상이 없으면 조금씩 더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새우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껍질 부분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한 레몬즙이나 생강을 함께 사용해서 요리하시면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우를 드시고 나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두드러기, 가려움, 목의 이물감, 호흡곤란,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당뇨를 앓고 계신 어느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고 계셨어요. 평소에 혈당 조절도 잘 되는 편이었고 약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올가을에 고향에 계신 형님께서 배와 대추를 정말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몸에 좋다는 말씀과 함께 배 한 박스,
대추 한 봉지를 보내주셔서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어릴 때 고향에서 따먹던 그 맛이 그리우셔서 하루 종일 배를 깎아 드시고 대추도 한 줌씩 드셨어요. 처음 며칠은 역시 고향 과일이 달고 맛있다며 즐겁게 드셨는데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나 해서 혈당을 재보니까 평소 120-130 정도 나오던 수치가 250을 넘어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과일 섭취로 인한 혈당 급상승이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사실 배와 대추는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과일이에요. 특히 대추는 말린 상태에서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배 한 개에는 약 25g, 말린 대추 열알에는 약 50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일반인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당뇨 환자분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먼저 양을 확 줄이신 거예요. 배는 하루에 4분의 1 쪽만, 대추는 3-4알만 드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배를 드실 때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거든요. 또한 식사 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사이의 간식으로 드시되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15도는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바꾸신 후에 혈당도 안정되시고 좋아하시는 과일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위험했던 일이에요. 우리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아주머니는 평소에 산책을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1시간씩 걸으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가을에 공원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노란 은행 열매가 많이 떨어진 걸 보신 거예요. 이걸 주워서 구워 먹으면 몸에 좋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셔서 비닐봉지 한가득 주워 오셨어요. 집에 와서 껍질을 까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그냥 생으로 몇 알을 드셨어요. 약간 쓰긴 하지만 몸에 좋으니까 참고 먹어야지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20여 알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몇 알을 더 드셨대요. 그런데 밤에 잠들기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속이 메스껍고 구토감이 들더니 실제로 토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 먹었나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은행 중독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생으로 많이 드시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은행은 소량 드시면 몸에 좋지만 생으로 많이 드시면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특히 어른은 하루 7알 이하, 어린이는 3알 이하로 드셔야 안전해요. 그리고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드셔야 해요. 은행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은행을 깨끗하게 씻은 후 팬에 기름 없이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구우세요. 구울 때는 껍질에 칼집을 내서 터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완전히 익혀서 속까지 노릇하게 구워진 다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에서 7알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또한 은행을 드시고 나서 구토, 어지럼증,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길에서 주운 것도 그렇고 생으로 먹은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은 것도 문제였다고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사실 이 모든 음식들은 제대로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들이에요.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밤과 고구마는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고 새우는 단백질이 많고 배와 대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은행도 적당히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과 양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의 반응도 달라지니까 더욱 주의해서 드셔야 해요. 혹시 엄마도 이런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공유될 수 있도록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이야기 꼭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서 드셔야 하니까요. 기억하세요. 맛있는 가을 음식들 조금씩 천천히 드시면 약이 되지만 많이 급하게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가을 보내시려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엄마, 오늘도 아들 잔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비록 매일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영상 통해서 엄마 생활 곳곳에 도움되는 정보 많이 남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엄마 궁금하신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엄마 오늘도 아빠랑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대요. 날씨 시원하다고 너무 오래 밖에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해요, 엄마.